예,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누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SNS나 이런 게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 이제 필터링 능력이 더 이제 뛰어나다고 해야 할까요? 이 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블로그라는 공간이 네이버랑 그다음에 많은 마케팅 업체와 그다음에 블로거 간의 약간 기싸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이제 싸움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많은 블로거들이 포스팅이 발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알짜 포스팅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문제기도 해요. 왜냐면 어, 여기다가 이제 강남 맛집을 검색을 했을 때 사실 진짜 후기가 나오던가요?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짜 후기가? 혹시 여러분 중에 진짜 후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진짜 맛집은 없어요, 거의. 여기 지금 요 리뷰에서도 어, 진짜 맛집 내가 솔직한 리뷰가 거의 없다고 99%는 다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내가 검색을 했는데 이게 정말 진짜 리뷰가 아니라 대부분 광고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거를 모르냐? 알아요. 아는데 이걸 이제 필터링을 해내야 되는데 이 필터링 해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는 게 이제 점점 네이버에서도 이제 고도의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뭐 많이 걸러내기도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사실 어떤 장벽을 만들어내면 마케팅 업체에서는 그걸 자꾸 뚫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거 뭐 로직을 안다, 뭐 노출되는 로직을 안다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막아도 계속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뭐 이래나 저래나 뭐 계속 뭐 좋은 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케팅 업체가 계속 이기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광고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광고라고 붙어 있는 거 있죠.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럼 과연 이게 진짜 1등인지 이게 1등인지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돈을 써서 다 올리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여기도 다 돈이고 뭐 새로 오픈했으면은 뭐 그냥 오픈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광고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지만 위에도 다 어떻게 되죠? 다 광고예요. 그리고 여기도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렸더니 블로그도 다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필요하죠, 사람들이. 아, 내가 솔직히 진짜 좋은 후기를 찾고 싶어서 진짜 맛집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맛집은 나오지 않고 다 광고 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필터링을 점점 이제 심하게 하는 거예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패턴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계속 누락을 시키는 거예요. 좀 더 좀 과도하게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의해서 자꾸 누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텍스트만 필터링을 했어요. 왜냐면 텍스트는 그나마 처리하는 속도가 이제 빠르니까. 근데 이제 점점 처리하는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진까지 터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진도 비슷한 사진, 너무 반복되는 사진. 이전에는 그게 통했어요. 원고만 바꿔 쓰고 사진은 계속 똑같은 걸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이미지를 검색하면 똑같은 사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지 처리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카메라로 이렇게 어딘가에 비춰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생겼죠. 그 뭐지? 렌즈인가? 스마트 렌즈인가? 딱 비추면은 바로 쇼핑몰로 넘어가고 유사 상품에 대해서 검색해주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검색을 해주고 이런 기능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데이터 처리 기술이 빨라지면서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필터링하는 게 생겼는데 그쯤부터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예요. 작년 1, 2, 3 뭐 이때부터
이제 그 처리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심누락이라는 증상이 생겨났는데 이미지 필터링이 되면서 약간의 로직도 변동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작년 5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5월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글이 노출이 안 된다. 막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급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지를 하겠지만 뭐 엄청 급감을 하고 글을 써도 72시간 이후에 뭐 계속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꼼수라기보다 약간 허점을 발견한 게 PC 발행이 아니라 뭐 핸드폰으로 발행을 했을 때는 바로 반영이 된다. 막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엄청나게 큰 회사긴 하지만 사실 네이버 블로그 자체는 아직도 좀 불안정한 서비스기는 맞아요. 불안정한 서비스고 약간 허점도 많고. 그래서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72시간이라는 게 생겨났거든요. 근데 이미지 필터링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로직이 좀 바뀐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글을 쓰는 순서대로 블로그 순으로 쫙 나열을 하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있죠. 신규 유저. 그다음에 내 블로그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블로그 글이 예를 들어서 이제 5개, 6개뿐이 없는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 좋은 정보를 쓸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서 근데 네이버에서는 이것도 무시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딱 기준을 하나 필터링 기준을 두면서 약간 72시간 기준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뭐 항상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강사로서 어차피 무료 강의니까 강사로서 돈을 벌기 위한 강의는 아니고 이걸 제가 먼저 겪어본 입장에서 그냥 블로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블로그를 좀 파는 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블로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분석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견해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한 테스트도 거치고 많은 사람들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계도 누적이 되고 좀 그런 많은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분석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100% 맞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72시간이라는 걸 두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블로그를 볼 수 있게끔 네이버의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72시간 기준으로 심누락의 증상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72시간은 사실 심누락이 아니라 블로그 로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72시간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이라고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에 얼마나 많은 맛집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남 맛집에 대해서 글을 올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블로그 지수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버리면 그 많은 맛집이 묻힐 수가 있어요. 신규 유저 아니면 글을 정말 잘 쓴 사람, 내가 직접 쓴 사람도 글이 묻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글이 묻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다양한 키워드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네이버의 의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신규 유저들한테는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점을 주는 거예요. 72시간 이내에 너희가 쓴 글에 대해서는 일단 블로그 지수는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좋은 글들의 위주는 72시간 이내에 좀 상위 노출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위로 약간 좀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72시간 어드밴티지가 끝나면은 그냥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이게 어느 증상이 많이 생기냐면 72시간의 경우에는 내가 블로그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은 사람, 약 1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글을 썼는데 내가 평소에 쓰던 카테고리가 아닌 것들 이런 글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육아 블로그인데 갑자기 맛집을 썼어요. 그러면은 그 글이 72시간에 걸려서 72시간 이후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오래 하지 않았다면 그 블로그 글은 72시간 이후에
내려가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그러니까 72시간 이후에 내려갔다고 속상해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 72시간의 적용의 어드밴티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글을 잘 썼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72시간의 어드밴티지를 받은 글이고 만약에 이 어드밴티지를 받은 글이 72시간 동안 약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면은 72시간 이후에도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더라도 뭐 한 단계 밑에 또 그 한 단계 밑에 약간 천천히 내려가지. 근데 72시간 이내에 약간 유효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블로거 지수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도 유효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원래 있는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72시간 전에는 오히려 많은 블로그들을 글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규 글을. 그렇지만 72시간 이후에 지나가 버리면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 어쨌든 지금 신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신 글들은 72시간의 로직을 좀 반영을 해서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72시간 이후에는 약간의 검증된 글을 보여주는 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로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 반대 경우는 내가 72시간에 이후에 나타나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신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글들은 72시간 이후에 올라옵니다. 글이. 내가 아무리 썼던 일단은 검증을 거쳐서 72시간 이후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좀 주요 사항이거나 근데 블로그 자체가 모든 글이 72시간 이후에 올라오는 블로그가 있다면 그거는 아직 네이버로부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뭐 눈도장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좀 주요 대상이라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블로그 자체도 그런 글이 있지만 글 하나하나에도 그런 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상업성 글들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72시간이 지나고 나서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신누락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사실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글들을 보여주기 위한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72시간 기준으로 내가 글이 노출이 잘 되고 있다면 잘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금 제가 그 얼마 전에 단톡에서 보여드렸는데 어, 글이 노출이 아예 안 되다가 6개월, 7개월 있다가도 갑자기 올라가는 글들이 생겨요. 그 글은 저희가 블로그 글을 발행을 하면 글이 하나가 따로따로 놀지는 않아요. 그 글이 어떻게 되냐면 어, 전체적으로 글을 봤을 때는 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글 자체가 서로에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영향을 주는 글들이 이 거미줄이 제대로 완성이 되면은 거미줄에 다 얽혀 있던 글들이 동시에 어느 정도 동반 상승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72시간의 기준은 내가 뭐 상업적인 글을 써서 뒤로 빠져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글을 아무리 잘 썼어도 72시간 이후에는 빠지는 게 정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글을 썼는데 72시간 이내에 이 키워드별로 좀 달라요. 왜냐면 키워드를 노리고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키워드라 그러면 72시간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높아요. 그런데 약간 글들이 많이 쏠리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키워드가. 그러면은 그런 쏠리는 글들이 많은 글들이 유입이 되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72시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왜냐면 블로그 입장에서 네이버 블로그 입장에서 많은 글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가 되는 글을 쓰면 거의 여지없이 지금 신규 블로그 같은 경우는 72시간 뒤에 내려갑니다. 거의. 그러니까 어 그렇다고 72시간 뒤에 글이 내려간다고 완전 영영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이거도 나중에 그 뭐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조금 약간 이슈가 좀 지나가거나 조금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또 다시 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글이 내려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뒤늦게 막 살아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글 노출 상태로 유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이 하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동반적인 상승을 이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내려갔던 글이 갑자기 조금씩 걸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위 노출에.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인 글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하루에 100, 200, 300, 심지어 뭐 1000, 2000도 쑥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업적인 글, 비상업적인 글에 대해서 내가 상업적인 글은 무조건 내가 협찬받고 그 다음에
뭐 좀 광고성이라든지 원고성 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짝 뭐 그런 쪽이라고 상업성을 생각하는데 내돈내산도 그거를 너무 과대하게 좀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상업성이랑 똑같아요. 네이버는 AI가 이제 로직이 이제 한마디로 컴퓨터가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사람이 분류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쓴 글이나 내가 그러니까 내돈내산으로 쓴 글이나 상업적으로 글을 받아서 쓴 글이나 어쨌든 로직을 통해서 보면은 상업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내돈내산인데 왜 상업적인 글로 되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72시간은 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최신성이 좀 반영이 되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 정보성 글이라도 72시간에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최신성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일 전에 올린 글보다 내가 지금 올린 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최신성이 더 반영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3일 전에 좋은 정보가 지금 약간 쓰레기 정보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이슈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속성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빨리. 그런데 이슈가 아니라 그건 계속 꾸준하게 정보성이니까 키워드에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키워드별로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그러니까 단기간에 시즌별로 유입되는 키워드는 계속 순환을 빨리 시키겠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꾸준히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꾸준하게 유입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계속 검색 건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들은 글이 한 번 상위 노출이 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냐면 거의 1년 내내 상위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효자글이 생긴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겪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블로그를 약간 오래 하거나 조금 블로그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 공감을 하실 거냐면 한번 공감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키워드에 노리고 쓴 글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놀러를 갔다 와서 글을 썼는데 이 상위 노출이 됐네요. 근데 1년 내내 거의 상위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노리고 쓴 글이 아닌데. 근데 대부분 다 그렇죠. 핫 키워드라 그래서 뭐 꿀 키워드, 황금 키워드라 그래서 노리고 키워드를 썼는데 일단 상위 노출된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72시간이 어지간하면 걸려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72시간 동안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조회수 막 500, 600이 나오던 글도 지나가면서 막 급다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특성상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올리잖아요. 그럼 금방 내려가요. 근데 물론 금요일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집중적으로 글이 반영이 됩니다. 내가 만든 사람도 거기다 올리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 편집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캡처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과도하게 이런 것들이 올려 나오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난 레시피 한번 써보세요. 72시간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의 특성이 모르고 무조건 72시간은 신누락이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블로그의 전체적인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단순 키워드가 아니라 시즌을 타냐, 아니면 단기간에 뭐 문서 발행이 집중이 되냐, 아니면 조회수가 집중이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찾는 키워드는 대부분 어떻죠? 이슈가 되는 것들. 이슈가 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몰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서 그래도 입소문으로 뭐 되는 것들, 뭐 내가 지금 쓰는 것들은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라서 거기다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이 몰리고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체험단을 하잖아요. 그럼 마감일에 다 쏠리죠. 거의 마감일에 문서가 거의 쏠리지 않나요? 포스팅이. 그러면은 효과가 어떻게 되죠? 내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면은 72시간이 돌아가게 되면은 금방 내려가요. 그래서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왜 많이 해도 방문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냐면 이런 것들이 돌아갑니다. 문서 수가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단기간에 발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글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최신성에서. 그러니까 내가 글을 발행했을 때는 최신 글이 100개뿐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틀, 3일 지나면은 이 최신 글이 300개, 400개가 돼요. 그럼 이 글을 네이버에서는 의무적으로 로직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72시간 지나면 이거는 최신성이 거의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글이 키워드가 약간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아니라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조회수가 좀 안정화가 되고 꾸준한 조회수가 되면
한참 지나갔던 그때 빠졌던 글들이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글이 효자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72시간 기준으로 나 빠져서 신노력에 걸렸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왜 72시간이라는 사이클이 네이버에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72시간 기준으로 나는 아예 글이 무조건 지금 여기 질문 주신 것처럼 72시간 이후에 걸린다 이러면은 아마 뭐 저품의 증상이라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규 블로거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 블로그를 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아니면은 이런 글이 있을 때 반영 신청을 네이버에 해보세요. 그리고 풀리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라면 네이버 글을 쌓다가 보면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글이 누락된다고 여러분 글이 누락됐다는 기준은 뭐 유틸24나 뭐 키워드 뭐지 그거? 키워드 프로그램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거 해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거 제목을 검색을 하세요. 내 블로그 제목을 검색했는데 아예 안 나온다. 그때 반영 신청하시면 돼요. 누락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웬만하면은 거의 제목 그대로 검색하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글을 검색을 해서 하면 나오죠. 이러면 누락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제목을 그대로 해가지고 누락의 여부는 무조건 네이버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XX 나와도 여기 보시면은 거의 나와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락의 기준은 72시간 지나서 떨어진다고 누락이 아니에요. 그건 글을 제자리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 글을 제목을 그대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에 따라서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검색 매일 해도 돼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72시간은 신누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2시간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그 로직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다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신누락이 뭐냐면 이미지 필터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텍스트만 검사를 했다가 지금은 이미지까지도 중복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좀 좋은 이미지가 돼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이버에서 반영을 하는 거,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글을 발행을 하고 나면 2시간 이내에 1차 반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차 반영이 어느 정도 잡혔는데 2차 반영에서는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블로그가. 내가 1차에 딱 봤더니 뭐 5등, 6등에 있다.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고 나면은 이게 2등, 3등까지 올라가요. 근데 1차 반영에는 됐다가 2차에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누락이라는 거는 쭉 빠지는 거야. 아예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통합 검색 그리고 뷰탭에도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반영 신청을 하기 전에 어차피 그래도 반영 신청은 잘 안 될 거예요. 이미지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 구간에서는 이미지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그 구간에서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네이버에서 뭐 본문과 뭐 적합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내가 쓴 키워드가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라던가 중복의 이미지라던가 아니면은 이미지에 뭐 글이 많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발행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 많은 글들을 네이버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을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필터링을 하고 저장할 거는 뭐 압축해서 저장을 하지만 버려지는 글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쓴 글이 다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핸드폰에서 사진을 저장을 해서 PC로 왔다 갔다 하면 핸드폰 PC 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네이버 데이터베이스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약간 버그 같은 현상인데 핸드폰에서 저장을 하고 PC에서 썼다가 PC에서 뭐 쓰고 나중에 본문 모바일에서 쓰려고 봤더니 뭐 대표 사진 지정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왔다 갔다 하면은 사진이 누락이 생겨요. 내가 보는 사진은 그대로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사진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 것들은 진짜 다른 데서는 되게 비싸게 강의를 한다고는 해요. 비싸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개념에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모든 글이 이제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진은 제가 사진을 좀 불러와 볼게요. 이 정도의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 둘, 지금 여기 사진에 몇 장이 들어갔냐면 총 9장의 사진이 들어갔어요. 9장의 사진이 필터링을 이제 된다는 소리예요. 이 이미지를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적합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등록됐다는 거는 필터링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네이버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면서 이게 이제 과연 적합한 사진인지 아닌지.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라이브러리에 사진이 안 들어가면은 이거를 빼내면은 이미지 필터링은 안 걸릴 수 있거든요. 안 걸릴 수 있어요. 이걸 빼내면은.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방울 스테비아 토마토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걸 검색을 해보면은 사진이 몇 개라고 나오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사진에 14개라고 나오는데 14개. 그쵸? 근데 이걸 눌러서 들어가면은 어쨌든 네이버에 등록된 사진이 14개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시면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예요. 밖에서 보던 사진과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과 개수가 다르죠. 이거는 두 장이 라이브러리에서 빠졌다는 의미예요. 예, 여기서 라이브러리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필터링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이런 한창 심리학이 심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바일로 글을 쓰고 PC로 발행을 했더니 또 PC에서 수정을 한번 했더니 그 글이 누락된 글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히 사진보다 내가 그냥 뭐 글자 몇 개 바꾸고 좀 뭐 사진을 추가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본문에서 글자 몇 개 바꿨더니 노출이 됐다. 이런 글들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내 수정을 했더니 글이 올라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게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발행을 해요. 글을 발행을 하면은 모든 글들이 라이브러리에 다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는 저장이 되지만 일단 라이브러리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생겨요. 그래서 발행 이후에 수정을 하고 다시 적용을 시키면은 다시 이미지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 필터링 대상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15장의 이미지를 필터링을 해서 본문에 등록시켰다면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4-5장이 빠진 거예요. 문제가 되는 이미지가 빠져서 다시 필터링을 했더니 그건 이미지 된 필터링이 빠졌잖아요. 이미 사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도 그게 필터링에 적용이 빠져서 글이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버그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단순히 글만 수정했는데 올라갔다더라. 그 심지어 글 발행했는데 신누락이 그러니까 누락이 됐어요. 그랬는데 수정하기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발행하기를 했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게 어느 시기에 적용이 되냐면 글을 발행을 하고 6시간 이내에 누락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정하기 누르고 다시 발행하기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10개 중에 2-3개는 그냥 그대로 올라가요.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는 왜냐면은 제일 처음에 최초에 발행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되냐면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글을 수정하려고 딱 눌렀더니 이미 필터링을 하고 글이 빠진 사진이 빠진 것들이 종종 생겨요. 15장의 사진을 올려서 이미 필터링을 받고 글을 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라이브러리에는 한 12장, 13장뿐이 안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수정을 눌러서 발행을 했더니 12장, 13장 문제가 된 사진은 빠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수정을 했을 때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만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미지 필터링 되는 사진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 과연 이걸 의도적으로 빼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은 마케팅 업체에서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40장, 50장 올리게 되면은 이미지 필터링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한 20장 정도 되는 사진은 아예 라이브러리에서 빼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필터링 되는 사진을 빼주는 게 신누락 대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냥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이게 똑같은 방법인데 약간 적용되는 방법이 달라요. 쉬운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9장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를 더 켜둡니다. 창을. 그리고 나서 내가 필터링이 해야 된다는 거. 또 봤더니 글자가 너무 많아, 사진이. 그럴 때는 일단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사실 진짜 솔직히 다 필요 없고 사진 딱 하나만 빼고 이 가장 밑에 있는 글 사진 하나만 빼고 난 그냥 다 빼주고 싶어. 근데 여기서 사진을 컨트롤하고 클릭하면은 다 지정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옆에 가서 붙여주세요. 그럼 라이브러리 없어요, 사진이. 이렇게 되면은 사진의 필터링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되면은 이 글은 사실 잠깐 이게 하나네. 네. 어쨌든 여기서 여기 왔는데 요 라이브러리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빼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필터링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이게 사실 사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진의 취급을 못 받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사진의 취급을 받는 것들은 수정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사진 편집을 누르거나 아니 혹은 대표 사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지 필터링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제외를 해주면은 대표 사진 설정도 못하고 사진 수정도 못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이런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뭐 핸드폰 뭐 수정한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대표 사진 설정을 못하는 경우에 뭐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 PC에서 수정하려고 하더니 대표 사진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 그거 상관없는 게 라이브러리에서 글을 지워주면은 여기서 라이브러리 사진을 지우면 여기서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의도적으로 라이브러리에서 지워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 그냥 내가 지워주자 하면 사진 자체가 없어져요. 두 개가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 그냥 내가 없애주면 되죠. 이렇게 사진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여기서 사진을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라이브러리에 아예 등록이 안 돼요. 이거는 필터링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린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신누락을 피해가고 싶다면 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사진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면은 맛집 같은 경우에는 간판, 메뉴판, 또 원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원고 대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이런 사진에 글이 너무 많은 것들, 뭐 사진의 전화번호가 과도하게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빼주면 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빼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켜놓고 이미 사진을 설정해놓고 빼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내가 필터링 대상에서 빠지니까 이득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네이버에서 필터링을 하기 전에 내가 의도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필터링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신누락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걸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러 나오신 분과 또 뭐 수익화 관련된 분들이 최근 50개 중에 노출 비율이 뭐 의도적으로 낮은 분들이 있어요. 압도적으로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노출되는 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화면 캡처하는 것도 사실 화면 캡처하는 것들은 이미지로서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저작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지로 쓰나 어쨌든 사람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작권의 문제지 필터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메뉴판이랑 간판이 왜 문제가 되냐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맛집을 쓰는데 푸드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어느 맛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음식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맛집을 쓰는 분들은 막 간판, 내부 인테리어, 메뉴판, 가게를 홍보를 해주는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홍보글로 인식이 돼서 필터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맛집 글을 뭐 이렇게 맛집을 홍보하는 위주로 글을 쓰면 거의 백발백중 한 72시간 지나면 거의 내려가요. 거의 다. 맛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음식에 집중을 해서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냥 음식이 맛이 어떻다더라 평가를 하게 되면 그 글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의도를 알아야 네이버에서 돌아가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오래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에게는 강남 맛집은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블로그를 잘하시는 분, 이게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어,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키워드의 의도를 파악하는 분들은 확실히 상위 노출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이버에서 좀 더 강조를 하게 됐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강남 맛집이라고 하면 한 군데만 소개를 해줘도 단순 그냥 블로그 지수와 로직에 의해서 상위 노출이 됐지만 지금은 한 군데를 소개시켜주면 안 돼. 강남 맛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많은 데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노출시켜주겠죠. 그러니까 키워드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 강원도 가볼 만한 곳은 한 군데가 아니죠. 여러 군데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에는 여러 군데를 담는 게 상위 노출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같은 경우에 요즘 웬만하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거의 메뉴판. 거의 나와요. 아니면 딴 사람들 블로그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이버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그 마케팅 업체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이 비싸진 이유도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글이 한번 노출이 되면 평균 15일 이상 갔어요. 상위 노출의 평균 기간이. 그러니까 마케팅 업체에서도 내가 업체에 가서 상위 노출 시켜줄게. 100만 원 줘. 그러고 나서 10만 원을 블로거들한테 줍니다. 써달라고 하나 써달라고. 그러면 그 하나 상위 노출 되면 15일을 가요. 내려가죠. 그럼 10만 원 주면서 다른 블로거들한테 올려달라 그래요. 그렇게 한 달이 넘어갔어요. 80만 원 남죠. 그럼 그 80만 원이 업체의 돈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 못 버텨요. 이게 계속 순환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좀 순환을 좀 빨리 시켜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블로그 두 개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던 키워드가 지금 두 달이 아니라, 아니, 한 달에 두 개가 아니라 한 달을 하려면은 네 개, 다섯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네 개, 다섯 개 블로그를 섭외를 하고 10만 원씩을 주면 50만 원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의 이익이 남았던 마케팅 업체가 네이버에서 키워드별로 순환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50만 원, 6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섭외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존의 업체들 막 80만 원씩 가져가려 그러면은 150만 원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마케팅 비용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블로거 입장에서는 계속 순환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가요, 혜택이. 왜냐면 어, 내가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내가 블로그 지수는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글을 잘 쓰므로써 더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2시간에 뭐 저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72시간 동안 어떻게 알차게 써먹어야 될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72시간이 지나서 내려가면 이 글은 최신성에 빠졌으니까 당분간은 뭐 써먹을 게 다 됐구나. 그럼 또 새 글을 발행하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또 그거 72시간 지났는데 글 살리기 위해서 막 반영 요청하고 뭐 수정하고 막 이러면은 예, 더 안드로메다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글을 꾸준히 발행하는 게 목적을 둬야지 지나간 글이 내려갔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왜 오래 한 블로그가 방문자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탄탄한 입지를 왜 방문자의 기복이 없냐면 제가 그 단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지만 지나간 글이 언제 어떻게 조회수가 올라올지 몰라요. 그리고 잔잔하게 계속 그게 기반이 돼 있어요. 그런 글들이. 어, 여러분들이 그런 많이 쌓는 거에 집중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블로그가 만 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0개짜리 글 10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100개짜리 글 100개, 조회수 10개짜리 1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잔잔하게 블로그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기반으로 해서 내가 글을 쓰면은 뭐 방문자가 터진다. 그러면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복이 위로 생기는 거예요. 위로. 기반을 두고 위로 기복이 생기면은 블로그를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꾸준한데 기복이 아래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감소됐다가 올라갔다가, 감소됐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경우는 블로그를 지금 보면은 너무 키워드에 따라서 내가 기복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통계를 보면 기복이 아래로 생깁니다.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그렇지만 상승되는 블로그를 보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준선이 달라요. 그래서 얼마 안 된 블로그는 똑같이 1000명이다라는 기준을 두면은 자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요. 내가 글을 써야지만 다시 1000명으로 돌아오고, 써야지만 1000명으로 돌아오지만, 1000명을 기준으로 잘 되는 블로그는 2000명이 됐다 다시 1000명을 내려오고, 2000명이 됐다 1000명을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유심히 보면은 내가 기복이 아래로 생기는지 위로 생기는지 그걸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블로그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블로그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은 위로 기복이 생겨요. 내가 1500, 1500, 1100에서 1200, 1300으로 가면서 기복이 위쪽으로 나와요. 왜냐면 글 하나를 쓰면서 2000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1000으로 복귀를 하고. 근데 안 되는 블로그는 1000에서 500으로 떨어졌다 내 글을 써야지만 1000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1000, 1000. 또 안 쓰면 다시 500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블로그는 1000에서 글 쓰면 2000을 올라갔다가 다시 1100 정도 내려왔다가 또 글 쓰면 또 1500. 이게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복이 어디로 생기는지 보세요. 그래서 500에서 1000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지, 500에서 250으로 떨어져서 다시 500으로 올라오는지, 이런 기복이 여러분 그래프가 좀 다르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의 통계를 확인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약간 위로 되면서 생기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신누락이 생기는 거는 이 하나만 알아도 일단은 1차, 2차 누락에서는 그거를 커트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정하는 것도 이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수정을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누락이 됐어요. 6시간 이후에도 누락이 됐는데 내가 수정을 한번 마음먹고 해보겠다. 이 글을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글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글에는 이렇게 하면 좀 피곤하지만 내가 이걸 예로 들게요. 내가 한번 글을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여기서 수정을 하기를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똑같은 사진을 대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사진을 지워요. 내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지웁니다. 그렇죠? 문제가 된 사진을 지워요. 그냥 이거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내가 수정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됐다고 된 사진을 일단 지워요. 그런 다음에 브라우저를 하나 더 켜고 여기다가 그 똑같은 사진을 올리고 나서 아까 여기 없던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이건 필터링에서 어쨌든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발행을 하게 되면 필터링이 여기 라이브러리에 빠진 채로 다시 그 발행이 되니까 어쨌든 한번 살아날 여지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 요청을 할 때 항상 브라우저 2개 켜놓고 내가 문제가 됐다고 하는 사진을 지우고 여기다가 옆에다가 올린 다음에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렇게 해서 글을 살려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날 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2시간은 어차피 신누락이 아니라 이거는 글의 이제 회전을 위해서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로직이니까 그거를 72시간 지났다고 이 방법 쓰면은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한 6시간, 한 6, 7시간 내에 글이 누락이 된 거는 이렇게 하면은 사회 노출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겪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혀 아마 생소한 주제를 내가 뜬금없이 쓰게 되면은 뷰 탭에는 안 나오고 블로그 탭에는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혹시 경험해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꼭 상위 노출 시켜야 되는데 내가 꾸준히 육아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푸드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꼭 상위 노출 시켜야 돼요. 이거는 뷰 탭에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 탭에는 반영이 되는데 뷰 탭에는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생소한 카테고리는 내가 딱 글을 썼는데 뷰 탭에는 반영이 안 되고 블로그 탭에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했을 때 뷰 탭에는 안 나오고 여기 블로그 눌러보시면은 블로그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일정 기간을 두고 한 2, 3일이나 기간을 두고 다시 그걸 발행을 하면 뷰 탭에 최상단에 거의 올라갑니다. 이게 운영의 노하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셔도 제가 나중에 질문 한꺼번에 답해 드릴 거니까 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에 많이 좀 하다 보면은 뭔가 흐름을 알고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전혀 내가 쓰지 않던 그런 분류의 키워드를 쓰게 되면 카테고리에 글을 쓰면은 뷰 탭에는 1차적으로 반영이 거의 안 돼요. 그거는 뭐 파워블로그를 쓰던 뭘 하던 잘 안 돼요. 그거 왜 테스트를 해봤냐면 저희 와이프 블로그 같은 경우 여행이랑 푸드에 좀 약간 있는데 IT와 관련된 글을 쓰잖아요. 그럼 뭐 상위 노출 됐을 때 뭘 주겠다 해도 뷰 탭에는 잘 안 잡혀요. 첫 번째 글을 쓰면은 그 카테고리 해당 카테고리. 그럼 블로그 탭에 들어가서 보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한 3, 4일 뒤에 다시 그 글을 다시 쓰면은 뷰 탭에도 올라가고 블로그 탭에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글을 처음 썼을 때는 뷰 탭에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니까 그냥 일상적이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오래 하면은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키워드의 특성을 알게 되고 블로그의 습성을 알게 돼요. 72시간을 여러분도 많이 겪어봤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진짜 큰 문제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두 개를 똑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예, 당연히 어, 글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게 키워드는 같지만 다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이 쓰면은 뒤에 거가 당연히 누락될 가능성이 크죠. 제가 말하는 건 키워드고요. 예. 어, 다시 쓴다는 개념이 그걸 알려드릴게요. 제주도 여행을 쓰면은 제주도 여행 키워드를 썼을 때 어, 뷰 탭에는 처음에 반영이 안 되고 블로그 탭에만 반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글을 그대로 둔 상태로 제주도 여행과 관련된 글을 좀 다르게 또 글을 하나 또 씁니다. 그러면은 글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게 블로그는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 노하우가 생겨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누락에 대해서 72시간이나 앞으로 여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안 들으실 분들은 안 듣겠지만 72시간이 지나고 나서 글이 내려가는 거는 그냥 지극히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로직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자꾸 누락이 생기면은 뭐 블로그가 저품질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는 블로그 저품질로 가는 증상 중에 하나가 그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품 걸리는 거는 다 왜 걸린 자기가 저품 왜 걸리는지 다 알아요. 너 저품 왜 걸렸어 물어보세요. 한번. 저품 걸린 사람들한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나 원고 받았었어. 이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너 왜 갑자기 저품 걸렸어 하면은 뭐 어떤 거지? 뭐 쓰지 말아야 될 뭐 신고 글들 있죠. 뭐 좀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글. 그런 글을 많이 썼거나 예. 진짜 내가 글을 쓰는데 저품 걸렸다? 이런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 10명 중에 저품 걸린 사람 중에 한 명? 진짜 한 명 나올까 말까요. 저품 20명 걸리면 내가 글 하나 꾸준히 썼는데 저품 걸린 사람 한 명이 나와. 한 명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또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키워드로 똑같은 내용을 거의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맨날 미라클 모닝이에요. 제목이. 그 다음에 내용도 똑같아요. 오늘 어떤 책 읽고, 오늘 밖에 나가서 몇 보 걷고, 또 오늘 뭐 먹고.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을 써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일상을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상이 매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도 매일 좀 다르게 써야 되는데 똑같이 쓰면은 그 저품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AI로 딱 했는데 뭔가 홍보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저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되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데 내가 쓰는 글들이 내돈내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홍보성, 광고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큽니다. 이유가.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것 중에 열의 일곱, 여덟은 다 어떻게 보면 홍보성, 광고성이에요. 다 마케팅을 위한 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드 쪽에 있는 분들은 저품에 거의 안 걸려요. 여행 쪽에 있는 분도 저품 거의 안 걸려요. 근데 IT, 그 다음에 단순 제품 리뷰, 어, 이런 글들, 이런 리뷰 쪽에 있는 분들은 저품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면 홍보 글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예전부터 보면은 푸드나 여행가 같은 블로그는 거의 저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비중도 많고. 그런데 홍보성 글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체험단 글 많이 쓰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리뷰 글 많이 쓰는 분들, 그 다음에 뭐 IT 리뷰 많이 하는 분들, 연예 쪽으로 이슈 글 쓰는 분들, 뭐 이런 쪽에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품의 가능성이 좀 농후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글을 쓰지만 홍보성 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블로거들을 보면은 원고 받아서 많이 쓰는 경우도 은근히 많고 또 원고 제안으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욕심을 내기 위해서 뭐 보험을 받아 쓴다거나 뭐 그런 글들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분들이 거의 적품에 걸리지 웬만한 사람들은 적품 걸리지 않아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 72시간을 걸리는 이유도 보통 72시간에 걸리는 글 대부분 보면은 체험단 아니면 홍보성 글들 아니면 리뷰 글들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 또는 지금 과도하게 문서들이 발행되는 글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오징어 게임 써보세요. 조회수가 갑자기 급등하다가도 2, 3일 지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키워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다. 그거에 해당되는 글들은 떨어져요. 근데 이런 글들이 내려가도 좀 오징어 게임이 갑자기 내일 더 이상한 게임이 나와가지고 아니면 훨씬 더 유명한 넷플릭스 영화가 나와서 식으면은 지나갔던 글들이 다시 올라오기도 해요. 그런 글들이. 그러니까 내가 공들여서 쓴 글은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당장 검색이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왜 글을 쌓아야 되고 왜 글을 쓸 때 좀 정성껏 써야 되는지는 다 나와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뉴욕 키워드가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죠. 지금 최근에 지금 보면은 블로그 차트로 보면은 전부 다 지금 다 빠졌다 그래요. 키워드가. 근데 그때는 네이버에서 로직을 바꾸면서 조금 옛날 한마디로 보면은 체지성이 빠진 글들은 빼내는 거예요. 그런 글들은. 왜냐면 그게 너무 직속 쌓이면은 너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리고 좀 깔끔하게 좀 덜어내는 거예요. 그런 글들은. 그러니까 좀 시기도 지나고 좀 이제 완전 이슈도 지나가고 아니면 또 이제 최신성이 너무 빠진 2년이거나 뭐 2년 뭐 엄청 오래된 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이 이제 제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수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럼 그런 글들은 1년이 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조회수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도 내가 예전에 쓴 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행 글들이 보면은 막 2년 전, 3년 전 글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잘 썼으니까 그 글에 대해서는 뭐 홍보성, 광고성이 아니라 정말 충실하게 사람들이 꾸준히 검색을 하고 그런 글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살아남지 뭐 체험단 동안 일시적으로 쓴 글들 있잖아요. 그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예 그냥 폐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글을 1000개를 써도 누구는 1년 동안 2년이 지나도 글이 많이 살아남냐. 체험단은 죽어라 하는 사람 보세요. 2년이 지나도 체험단 죽어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방문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올라봐야 5천, 7천, 8천.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내가 꾸준히 여행글을 쓰고 내가 주제를 쓰고 하는 사람들은 1, 2년 뒤에 한번 보세요. 막 2만, 3만 돼 있는 블로그 흔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한 번씩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버려내는 거예요. 비워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내가 글이 비워진다, 많은 글들이 비워진다 그러면 유효 키워드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니까 블로그 차트 순위는
상대적인 순위니까 거의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체험단 글을 많이 쓰고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슈가 되는 글을 많이 쓰고 하면 네이버에서 정리를 하면서 쑥 빠져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니까 등수도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질 때 등수가 급감하는 경우는 좀 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급감하지만 그 시기에 내가 이전부터 꾸준히 좋은 글을 썼고 좀 괜찮은 글들을 많이 썼다고 하면은 조금만 빠지겠죠. 글이. 그냥 극히 일부만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부만 빠져도 상대적으로 등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단톡에 계시면 그런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키워드는 많이 빠졌는데 등수는 쭉 올라가요. 이런 글들은 상대편 다른 상대보다 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혼자서 블로그를 하게 되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했나? 지식인에 한번 제가 지식인 활동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식인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글들. 왜 글이 빠졌는데 괜찮을까요? 제 글이 누락이 됐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빠졌다 그러면은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심이 되고 또 글 쓰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또 계속 글 발행하는 데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끙끙 앓게 되면은 거의 거기로 그냥 개미지옥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수정하고 재발행하고 진짜 미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필터링을 피하는 방법 어디에 쓰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어, 홍보성 글이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홍보성 글들이 지난 글들이 있죠. IT 리뷰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명이 뭐 과도하게 드러난다거나 아니면은 어, 뭐 메뉴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딱 봤을 때 홍보성이 좀 짙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사진들. 아까 이것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두 개의 것들은 뺐어요. 검색할 때 라이브러리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일단 이거는 필터링 대상에서 뭐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이것도 필터링을 하겠지만 일단 이건 지금 네이버 블로그 상에서는 사진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글이에요. 글 한자예요. 큰 한 덩어리. 그러고 나서 지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상업적으로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대부분 다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유료 강의 할 당시에 작년에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쏠쏠하게 많이 써먹었어요. 남들 막 72시간 누락한다 뭐 어쩐다 막 할 때 엄청 쏠쏠하게 써먹었어요. 막 누락이 됐을 때 다시 재발행해서 상위 노출도 시키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이 방법 잘 써먹어 보세요. 남들보다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다만 10% 20%라도 올라갑니다. 이것만 적용해도. 그리고 글에 노출되는 그 누락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글 50개를 썼는데 누구는 글 누락이 돼가지고 실제로 반영되는 글들이 뭐 30개뿐이 안 된다. 근데 나는 50개 글을 다 반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글 100개 썼을 때 완전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100개 다 되지만 그 사람은 60개뿐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40개 글이 누락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누락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어쩔 수 그냥 단순히 수익화를 위해서 체험단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험단도 발행을 할 때 머리를 쓰면 됩니다. 왜냐면 체험단 글을 할 때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체험단이에요. 그러면은 요런 이런 글들이 있죠. 이렇게 너무 제품명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나 이런 글들은 빼주세요. 라이브러리에서 빼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하나 브라우저 키고 이런 글들은 여기서 복사해서 붙이고 그 이후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 있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이런 글들은 그냥 그 원사진을 씁니다. 요령이에요. 이러면은 확실히 글의 노출도 잘 되고 상위 노출될 가능성도 조금 더 올라가요. 이건 진짜 확실해요. 이걸 가지고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해보세요. 물론 귀찮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사진 쭉 다 올리면 되고 하지만 귀찮아요. 그리고 이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모바일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글 10개 중에 원래 7, 8개 노출될 거 9개, 10개 다 노출시킬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버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 라이브러리에서 빼준 것가 나중에 2차적으로 또 필터링이 되면서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1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한 1년 반 동안 이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주변에 알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업체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업체와 하면서 이 방법을 알아낸 이후에 어, 방식을 알아낸 이후에 진짜 극소수만 알려드렸어요. 유료 강의 하시는 분, 또 수익화 하시는 분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버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버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버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버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급속하게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이버에서 패치를 하게 되면은 그거 못 누리잖아요. 근데 어,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을 보면은 고칠 의지가 없던가 아니면 버그가 아니에요. 이걸 활용을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뭐 주변에 알려주시면은 내가 상해 노출의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거 여러분만 꼭 알고 계세요. 이거 후기 적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적어서 좋을 거 없어요. 왜냐면 이거 알게 돼서 사람들이 써먹으면 네이버에서 만약에 이걸 이슈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은 이걸 원래 이게 수정도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가능했거든요. 근데 수정을 하는 법도 있었어요. 원래 다른 방식으로 수정을 하는 법이 있었는데 현 상황에서 예전에 쓰던 방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사진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대응을 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진을 지우고 다른 브라우저에서 사진을 올리고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면은 수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좀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보시고 확실한 거는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상위 노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누락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누락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는 보통 6시간 이내의 누락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같은 브라우저가 어떤 거죠? 이 브라우저 두 개를 켜놓고 해야죠. 같은 브라우저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켜놔야 되니까. 예, 발행을 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발행하기 전에. 발행하고 나면 수정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건 또 복잡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게 블로그를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많죠.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약간 어떠한 보면은 스킬이 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어, 예, 카페에서 바로 아래로 붙여넣기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카피해서 바로 밑에 붙여넣기 하고 본 글을 지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진에 X가 떠요. X가.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면은 어, 잘 확인을 해보세요. 브라우저를 두 개를 켭니다. 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들어가서 보면 라이브러리에 지금 사진 아니 다시 할게요. 이거 전부 지우고 다시 할게요. 내가 목적으로 하는 블로그는 어디죠? 지금 이제 여기다가 글을 발행을 해야 되면 여기서 사진을 블로그 하세요. 옆에서. 그래서 내가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을 불러오세요. 약간 좀 글이 좀 많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4장 정도를 불러오셔서 열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사진이 라이브러리 4장에 올라가죠. 근데 이게 봤을 땐 사진에 글도 많고 하니까 약간 필터링 대상이 될 수 있고 누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복사하기를 합니다. 이거 다 일일이 해서 복사하기 옆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라이브러리에 빠지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글에 대해서는 필터링 대상이 빠지는 거예요. 필터링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정확히 말하면 이게 필터링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피해가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발행을 했을 때는 이 글을 그대로 발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누락의 가능성이 존재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라이브러리는 없으니까 누락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불러올 사진들을 불러와서 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진은 많지만 라이브러리는 2개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써먹어 보세요. 뭐 광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락이 될 것 같은 글은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제가 작년 3월부터 알려드렸거든요. 누락이 될 만한 거다 아는 게 아니라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확실한 거는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제품명 같은 거 뭐 과도하게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글자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대표 사진에 글자가 많고 이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뭐 크게 모바일로는 안 돼요. 모바일에서는 안 돼요. 이게 여기서만 됩니다. 여기서. 컴퓨터에서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좀 캡처온 사진 찜찜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너무 중복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라이브러리에서 빼주는 거죠. 이미지만 가능한 겁니다. 글은 당연히 여기서 글 복사해서 하면은 되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성분 뭐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게 찜찜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빼주면 안 되고요. 정말 한 문제가 될 만한 거 한 3-4장 정도만 빼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오프라인에서도 강의 듣고 한 몇 번 알려드렸어요. 그랬을 때 좀 노출이 잘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제가 알려드린 분도 확실하게 효과는 있다 그래요. 그런 글들이. 그러니까 미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귀찮아도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히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내 글 하나를 더 상위 노출시킨다는데 그쵸. 앱테크 이미지, 뭐 이미지 중복 이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피하면은 6시간 이내에 신누락 되는 것들을 많이 방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수정하는 것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거 수정하는 대로 하면은 누락됐던 글이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중복 사진일 경우에 이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중복 사진일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누락을, 중복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어쨌든 글자 넣은 그런 거 딱히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웬만해서는 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험단 글 할 때 아니면 내가 중복 사진을 쓸 때 혹은 뭐 이렇게 캡처해와서 쓸 때 캡처해오는 것도 되게 찜찜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 방식을 쓰면 좀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방법 알려드리고 72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걱정할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72시간 내가 블로그 지수로만 따지면은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글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글만 보일 거예요. 상위 노출되는 글은. 상위 노출되는 글은 상위 노출 블로그만 할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친절하게도 72시간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순환을 해주는 거거든요. 순환을 해주고 72시간 동안 의미 있는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 글은 72시간이 아니라 뭐 며칠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72시간 동안에 상위 노출을 되는에도 불구하고 뭐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72시간에 그냥 내려가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72시간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아 내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냥 꿀 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72시간 동안 꿀 빨았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 글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최적화도 되고 돈도 되고 뭐 수입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 스크린샷 많이 쓰실 때 이렇게 하면 좋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질문 답변을 안 해드리는 게 있으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다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위에서 빠르게 답변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목 15시간 전에 썼던 글이 제목을 복사해서 붙였는데 양쪽에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양쪽에 따옴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래도 검색에 안 나온다 그러면 검색 반영을 신청을 해보세요. 예. 예, 블로그에 쓴 글을 카페로 붙여넣기를 하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카페에 쓴 글이 누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뒤에 쓴 글들이 누락이 될 가능성이 커요. 원글은 남아있고. 예, 싱싱님이 질문하신 게 좋은 질문이에요. 비슷한 사진을 쭉 계속 찍으면 중복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3-4장 정도는 이런 식으로 빼주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니, 뭐 키워드에 따라 안 좋고 좋은 키워드는 없어요. 네. 그 키워드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가 문제지. 대출 키워드 나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대출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한 글들은 상위 노출 될 수 있어요. 전혀 나쁜 키워드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대출하면은 뭐 대출 싼 곳 알려주는 뭐 그런 광고 글이 많다 보니까 안 좋은 거지. 예, 사진에 테두리 쓰는 방법은 요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체험단 사진 15장, 20장 찍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라이브러리에 올려주는 사진 5장만 올릴 수 있어요.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라이브러리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거든요. 사진 5장만 쓰고 15장을 빼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15장은 라이브러리에서 빼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잠시만요. 아까 위에 질문이 있었는데 위에 질문 한번 보고 올게요. 예, 카페에 글 붙여넣기 할 때 조금 더 하거나 빼시면 상관없습니다. 예, 모바일로 하면 거의 무조건 라이브러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모바일로 올리고 나서 저장하고 수정하고 그러니까 발행되기 이전에 임시 저장하고 수정하고 임시 저장하고 수정하고 PC로 잠깐 갔다가 다시 모바일로 오면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저는 버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올리면은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PC에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이거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광주 상생카드 충전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상업적인 홍보 이거 반영 신청을 일단 해보세요. 네이버에 반영 신청해보고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신누락이 아니라 예, 그냥 필터링 돼서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사실 무방해요. 지금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예, 반영 신청하면 거의 하루 이내는 다 반영이 됩니다. 거의 다 답변이 따로 오지 않아요.
블로그는 이 운영한 이 짬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무시할 수 없냐면 키워드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블로그 어, 좀 강사님들 중에 뭐 3개월 만에 뭐 이렇게 블로그를 뭐 다 알았다는 듯이 뭐 6개월 만에 그때 어떤 분이 카톡에 올려주셨는데 뭐 블로그 한 달 만에 마스터하신 분이 있다고 막 말하는데 그게 사실 나 바보예요라고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한 달 동안에 물론 많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세세한 키워드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오래 끌어온 왜냐면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마스터를 해도 분명히 자기가 블로그 최적화는 만들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달 동안 당연히 최적화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최적화까지 가면서 많은 이런 결과들이 겪어보지를 않으니까 그게 뭐 마스터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오래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어, 제목에는 이모지 여러분 검색할 때 이모지 써가지고 그 검색하나요? 안 하죠. 그 이모지는 제목에는 넣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넣어서 좋으면은 넣으면 되죠. 넣으면 되죠. 근데 넣어서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일부러 키워드 잡아서 제목을 짓는 게 왜 누락이 되냐면 키워드라는 게 뭐죠? 지금 이슈가 되고 그럼 검색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몰리는 단어잖아요. 그 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몰릴 수 있으니까 그걸로 키워드를 잡아서 써봤자 길어야 3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같은. 그러니까 키워드를 굳이 뭐 잡기보다는 제목을 좀 길게 써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제목은 짧다, 길다 상관없어요.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딱 단기간에 짧으면 좋지만 길게 쓰면 돼요. 길게 그냥. 근데 이모지 많이 본문에는 써도 돼요. 본문에는 그냥 뭐 센스 있는 이모지 넣고 이모티콘 넣고 뭐 스티커 넣고 해도 되지만 어 뭐 저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잠시만요. 어 인플루언서가 아닌데 그 키워드 챌린지 그 키워드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운영 방법이고 스킬이에요. 내가 나중에 인플루언서가 됐을 때 글을 다시 쓸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내가 그 전에 썼던 키워드를 키워드 챌린지에 등록만 함으로써 예, 블로그 인플루언서 등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 챌린지 키워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효율적입니다. 효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블로그를 판단하기 좋은 사이트는 그냥 블로그 차트예요. 그냥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수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근데 지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윤용희 님이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트래픽 공격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 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 트래픽 공격은 옛날 시대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트래픽으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밖에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블로그가 공격을 당한다? 이게 지금 요즘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갑자기 트래픽이 늘어난다 해서 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거는 블로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저품을 만들 수도 없고 그걸 통해서 블로그를 뭐 최적화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품을 결정하는 거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글을 잘못 써 내가 뭐 원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품이 되는 거지 외부에서 트래픽 공격이 들어와서 내가 저품이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또 제가 이제 블로그를 돌아가는 생태에 대해서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검색이 되는 글들이 아닌데 갑자기 어떤 유입을 통해서 막 들어와요. 뭐 블로그 검색을 했더니 블로그 탭에서도 들어오고 메인에서도 막 계속 들어온다 그래요. 메인에 갔더니 없어요. 글이. 이런 경험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 글에 뭐 글이 막 올라가 있거나 찾을 수가 없어요. 유입의 경로를 정확히 찾을 수는 없지만 이게 조회수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막 상승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예, 공격을 당한다. 뭐 내가 뭐 지금 어뷰징을 당하고 있다. 근데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 자체가.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업체에서 이 상위 노출되는 업체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내리려고.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런 유입이 잡히는 거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다 정석대로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글을 쓰고 키워드를 잡고 또 혹은 내가 일상글을 올리고 어쨌든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제목을 잡고 내가 올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유입은 사실 여러분들이 방문자가 1000명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놀라실 텐데 1000명 중에 한 20에서 30%는 가짜예요. 이게 왜 가짜냐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것들을 일으키냐면 어, 블로그 방문자 프로그램 아시죠, 여러분? 방문자 프로그램이 내 블로그에만 타겟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 이게 블로그 타겟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막 이 블로그 저 블로그를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블로그 이제 프로그램들이 왜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의미 없는 댓글 남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막 광고성 글들 남기고 막 뭐 댓글 남기고 맨날 뭐 스팸 같은 글 남기고 하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냥 프로그램이 돌아다니면서 막 글 남기고 하는 거예요. 그 돌아다니다가 그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면 거기다 글 남기고 또 돌아다니다가 글 남기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거기다 글 남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지나가도 카운팅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 외로 굉장히 많아요. 한 1000건 중에 한 20% 정도는 여러분이 뭐 그런 추측할 수 없는 많은 그런 트래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그런 트래픽을 막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왜 돌리냐면 제가 어,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를 개업을 했다. 동네에서. 그럼 동네에서 세탁소니까 동네 블로거들 있잖아요. 동네 키워드.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세탁소를 차리면 강남 맛집에 글을 쓴 사람들이 타겟을 지정을 하면은 돌아다니면서 세탁소 오픈했으니까 찾아와 보세요. 아니면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내 세탁소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해도 되지만 이게 시간 낭비잖아요. 프로그램한테 돌려놓고 나갔다 오면은 프로그램이 돌아다니면서 막 200명, 300명 막 방문하고 있는데 내가 앉아서 하면 몇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돌리게 놔두면은 다 알아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프로그램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쓰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다 이웃 맺기 하고 다니죠. 뭐 이웃 맺기 하고 좋아요 누르고 다니고 다 하잖아요. 그럼 지금 프로그램 다 해요, 그게. 잘 때 프로그램 딱 켜놓고 자면은 좋아요, 댓글, 뭐 서로요 추가, 뭐 다음날 언팔까지 하고 다 해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사람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인력 낭비겠어요. 사람 인력이 훨씬 지금 금값인데 그거 언제 또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그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도 막 서류 신청해라 뭐 해라 하는데 그게 제일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제일 바보예요.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걸 쓰는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썼다가 적품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썼다가 일시에 적품되는 경우는 많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분 프로그램도 뭐 솔직히 다 알려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 올려주는데 10,000원짜리부터 100,000원짜리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다르냐?
일정 패턴에 의해서 100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패턴이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건 저품업입니다. 예, 그게 저품이 와요. 그런 것들은. 근데 10만 원짜리는 왜 10만 원이냐? 거의 반수동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극단적인 표현으로 쫙이 조선 족 100명 갖다 놓고 그냥 계속 찍는 거예요. 반수동으로. 이게 가치가 달라요. 그리고 프로그램 썼을 때 왜 저품이 오냐면 프로그램을 썼을 때 제가 이걸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 썼을 때 저품이 오는 거는 예, 프로그램 당연히 돈을 내야죠. 여러분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어떻게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음, 시간대 분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 네이버에서 정상적인 범주를 찾는다고 하면 딱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물론 방문자 수가 적으면은 위아래 기복이 크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중심선을 이어보면은 밤 12시부터 급감하기 시작해서 예, 새벽 4시, 5시에는 가장 하단부를 찍습니다. 왜냐면 다 사람들이 거의 자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아침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3시, 4시에 거의 피크를 찍습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다시 밤에 가면은 줄어들어요. 이런 그래프가 모든 블로그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패턴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72시간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요주의 블로그로 지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인 패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보면은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블로그는 아무 때나 올리시면 돼요. 포스팅은. 그러니까 나중에 통계가 쌓이게 되면은 무조건 이 블로그가 만들어져요. 조회수 분포가. 그러니까 여러분 블로그 딱 들어가서 다 보세요. 거의 이범준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신 방문자 수가 적으면은 이런 그래프가 좀 약간 좀 기복이 있게 나타나요. 근데 방문자가 1000명, 2000명 되는 분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근데 프로그램을 쓰면 어떻게 되냐? 일직선이에요. 요게 이런 감소 구간이 없어요. 거의 앞으로 쭉 나갑니다. 예,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블로그 잡아낼 때 이게 뭐 프로그램 쓰는지 안 쓰는지 네이버가 모를 알까요, 뭘까요? 와, 알아요, 웬만하면.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만 잡아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은 있잖아요. 요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프로그램이 제작이 돼요.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진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오래 하면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여요. 점점 많이 하면. 그러니까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이시면 되고 지금 딱 1시간 반이 됐는데 아니 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제목에 쓰는 키워드를 아무래도 본문에 강조를 하게 되면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목요일 오늘 화요일이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또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그때 남겨주시면 그때는 질문만 받은 강의,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계속 질문만 받거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통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능력이 개발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 뭐 3달 만에 완전 다 익혔다. 나는 블로그 3달 만에 그냥 도파했다. 1달 만에 마스터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굉장히 뛰어난 천재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참 인스타 어쨌든 협찬 받으면 무조건 다 공정위 문구 쓰는 거는 예, 법칙이에요, 법칙.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일 프로젝트 대상자분에게는 녹화 영상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다시 궁금하시면 다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단톡방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제가 뭐 지금 약간 거만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 단톡방을 통해서 맛집 지도를 만들자고 나눠드렸잖아요. 그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제가 건방진 생각일지 모르지만 네이버 플랫폼에서 조금
저희만의 그래도 저희는 블로거인데 좀 맛집도 좀 진짜 맛집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진짜 알짜 정보를 저희는 얻으려고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통해서. 어, 공정위 문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를 넣는데 뭐 계속 바꿔가면서 써주시면 그냥 글로 쓰셔도 돼요. 예, 공정위 문구는. 예. 그래서 단톡방은 그 제 모집글에 보면 있습니다. 모집글에 보면은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거기 통해서 제가 막 키워드도 나눠드리고 아니요 지금 여기 수업 듣는 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100일 프로젝트 하시는 분은 영상을 다시금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단톡방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키워드 분류된 거 막 황금 키워드라 그래가지고 크몽에서 막 몇만 원씩 받고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알찬 거 그냥 막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서 하고 제가 어 그 체험단 이북을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곧 업그레이드본을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체험단에 관련된 것만 했는데 Q&A를 보충을 했고 원고 관련된 부분을 보충을 해가지고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 계시면은 무료로 자료를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몇만 원짜리 강의 듣는 것보다 그 이북 보면은 더 유용할 수 있어요. 뭐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블로그 책 쓰는 것도 다 써서 이제 나눠드릴 거니까 단톡방에 있으면 웬만하면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네, 퍼스널 브랜딩의 처음은 한 가지 닉네임으로 정해서 그 닉네임을 가지고 단톡방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퍼스널 브랜딩이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단톡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도 열심히 하시고 궁금한 것들은 사소한 것들에도 언제든 물어보시면은 예, 많은 고수분들이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저도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예, 더 뛰어난 고수분들이 답변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어쨌든 다 이렇게 함께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이런 맛집 지도 만들기나 이런 데 많이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예, 제공을 예, 100일 프로젝트 대상 영상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블라블라 어플은 지금 아직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곧 활용을 할 거예요. 그것도 큰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잘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제주 여행은 자료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보내주신 분들 자료가 적어서 따로 또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럼 다들 고생하셨고, 네, 다음에 또 무료 강의, 좋은 강의가 있으면은 다음에는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 네, 또 다음에 라이브 강의나 또 무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